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이 간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려서 간경변과 간암 위험을 5배 이상 높이는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간 전문 의사로 수많은 간 질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건강식품이 오히려 간을 파괴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간 건강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숨어있는 독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영양가 있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술보다 더 조용하게 간을 망가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간 전문 교수로 근무한 지 35년, 은퇴 후에는 간 건강 연구에 전념해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한 의학 지식과 실제 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간을 망치는 5가지 최악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숨어있는 간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피하고 안전하게 간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35년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간 보호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안전한 간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간 건강까지 도와주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5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간 망가질 위험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식품이 간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에 숨겨진 해로운 성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영양소가 간에 쌓여서 독이 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세포를 죽입니다. 둘째, 각종 화학물질과 방부제가 간에 독 빼는 일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간 염증의 주범입니다. 셋째,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물질들이 간에 쌓여서 오랫동안 간을 상하게 만듭니다. 넷째, 천연성분이라고 해도 너무 진하게 만든 것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다섯째, 여러 건강식품을 함께 먹을 때 서로 나쁜 영향을 주어서 간에 더 해롭습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을 드셨는데 간이 나빠지고 몸이 계속 피곤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건강식품들이 술보다 더 간에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음식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음식들을 끊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른쪽 옆구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둘째, 쉽게 피곤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셋째,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속이 불편합니다. 넷째, 얼굴과 눈동자가 노래집니다. 다섯째, 간 검사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여섯째, 술을 안 마셔도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평소 드시는 건강식품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간에 기름이 낀 분들, 간 질환이 집안 내력인 분들, 그리고 여러 건강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독 빼는 공장입니다. 하루 종일 해로운 것들을 처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에 건강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영양소까지 더해지면 간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수님 66세는 매일 10가지가 넘는 건강식품을 드셨는데 간 검사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정리하고 나서는 간이 다시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술보다 위험한 5가지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조심해도 간 망가지는 것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비타민 알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님 67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진한 비타민 A, D, E를 함께 드셨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간 검사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인 A, D, E, K는 간에 쌓여서 독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O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세포가 죽어서 심각한 간 손상을 입습니다. 하루 먹어야 할 양의 10배 이상 먹으면 간에 독성이 급격히 생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님 69세는 평소 간 건강을 위해 각종 비타민을 드셨는데 오히려 간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비타민만 적당히 먹어도 간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한 가지씩 따로 먹지 마시고 여러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고 하루 먹어야 할 양을 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은 특히 조심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절대 한약재나 약초를 함부로 우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간에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종철님 71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각종 한약재를 우려서 차로 드셨습니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간 검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간염 증상이 나타났어요. 많은 한약재에는 간에 독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오, 감초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먹으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희님 63세는 한약재, 우린 물 대신 보리차로 바꾸신 후 간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약재는 옛날부터 쓰던 것이라 괜찮지 않나요? 한약재도 약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없이 함부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나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절대 건강즙이나 진하게 만든 건강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간에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건강즙은 원래 재료를 수십 배로 진하게 만든 것이라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정기남님 72세는 매일 아침 노니즙, 알로에즙, 마즙을 함께 드셨는데 간이 급격히 나빠져서 쓰러지셨습니다. 건강즙 한 팩에는 원래 재료 수십 개 분량이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부제와 단맛을 내는 약품까지 더해져 간에 독 빼는 일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건강즙을 함께 마시면 간의 독성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부천에 사시는 이정희님 65세는 건강즙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즙은 진하게 만들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진하게 만들 때 독성 성분도 함께 진해집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간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2가지 위험한 건강식품과 함께 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음식은 많은 의사들도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음식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배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절대 단백질 가루나 근육 만드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가장 위험한 간에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영수님 68세는 근육, 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 가루를 여러 종류 드셨는데 오히려 간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서 이것을 처리할 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해로운 물질을 처리하느라 간이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 간세포가 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단백질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이 들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가루로 만든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 음식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상한 환자의 60%가 각종 건강보조제를 너무 많이 먹은 경우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 홍삼이나 인삼 제품을 너무 오래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홍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오래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나쁘거나 다른 약을 먹는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철님 64세는 매일 홍삼 진한 것을 많이 드셨는데 간 검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도 간에서 처리할 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한 제품이나 여러 제품을 함께 먹으면 간의 독성이 늘어납니다. 반면 대전에 사시는 이윤자님 62세는 홍삼 제품을 끊고 균형 잡힌 음식으로 바꾸신 후 간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품을 드시고 싶으시면 적당량을 지키시고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음식 선택, 정확한 정보,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끊어서 간을 완전히 회복시킨 놀라운 사례와 간이 나쁜 분들을 위한 안전한 음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제가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간을 크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끊어서 간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순자님 59세는 간 회복에 성공하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5년 동안 각종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간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간 검사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간에 기름까지 끼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침내 간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간 검사가 완전히 정상이에요. 박순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위험한 건강식품 5가지를 완전히 끊고 안전한 자연 음식들로 바꾸셨습니다. 진한 비타민 대신 신선한 과일, 한약재 우린 물 대신 보리차, 건강즙 대신 생채소, 단백질 가루 대신 생선과 두부, 홍삼 제품 대신 균형 잡힌 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8개월 후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에 끼었던 기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음식 관리만으로 이런 결과를 본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 건강은 제한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세의 간 전문 의사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에 좋은 자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독을 빼는데 좋은 블루베리, 브로콜리, 그리고 간 청소에 도움되는 마늘, 양파, 간이 다시 좋아지는데 도움되는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적당량 먹는 것입니다. 이제 간이 나쁜 분들을 위한 안전한 음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지키시면 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세요.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 간에 저장된 영양분이 떨어져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영자님 57세는 이 방법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개선한 후 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간의 독 빼는 일을 도와주고 몸에 쌓인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데 도움됩니다. 하루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간이 다시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님 64세는 이 방법을 지켜서 간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35년 경험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고 기록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간 상태를 확인하여 간이 어떤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연님 67세는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으며 음식을 조절하셨습니다. 덕분에 간이 나빠지기 전에 발견하고 빠르게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간이 나쁘거나 간이 약해진 경우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여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은 간의 피 돌기를 좋게 하고 간에 기름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간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이 나쁜 분들을 위한 추가 안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식품 포장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꼼꼼히 보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둘째, 여러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서로 나쁜 영향을 주어서 간의 독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식품을 먹기 전으로 간 검사를 받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간이 나쁘거나 다른 약을 먹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단계별 간 건강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지금 먹고 있는 건강식품들을 확인하고 위험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안전한 자연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보세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사 방법을 바꿔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당한 양을 유지하며 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네 번째 주 이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만드세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구성하세요.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의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혜숙님은 아침에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로 바꾸신 후 4개월 만에 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동수님은 간식으로 견과류 조금과 신선한 과일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건강식품 대신 균형 잡힌 식사에 집중하신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희님은 각종 건강즙을 끊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갈아서 드시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을 주무신 후 간에 끼었던 기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다가 간을 망치는 5가지 최악의 음식. 첫째, 비타민, 알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둘째, 한약재나 약초를 함부로 우려서 먹는 것. 셋째, 건강즙과 진하게 만든 건강음료. 넷째, 단백질 가루나 근육 만드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다섯째, 홍삼이나 인삼 제품을 너무 오래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간 건강관리를 위한 7가지 방법. 규칙적인 식사,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먹기, 정기적인 간 검사, 금주,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간 질환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올바른 음식 관리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간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관리만 하면 상한 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유지합니다.
특히 간은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70-80%가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올바른 음식 습관과 정기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철호님 73세는 평생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셨는데 간경변 진단을 받으신 후에야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음식으로 바꾸신 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반면 수원에 사시는 최정자님 66세는 미리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피하고 자연 음식 위주의 식사로 바꾸신 덕분에 20년 넘게 정상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미리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밤사이 쌓인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데 도움됩니다. 둘째, 간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초록색, 노란색 채소와 블루베리, 포도 같은 몸에서 독을 빼주는 과일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간에 일하는 리듬을 깨뜨려서 간을 나쁘게 만듭니다. 넷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급하게 먹는 것보다 천천히 꼼꼼히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 좋고 간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여섯째, 식사 후 바로 누워있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피 돌기가 좋아져 간에 도움됩니다. 일곱째, 충분히 주무세요. 간은 밤에 회복되고 독 빼는 일을 활발히 합니다.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의 해로운 물질들은 간에 독 빼는 일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간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의사와 상담 없이 건강식품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특히 집안에 간 질환 내력이 있거나 다른 약을 먹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간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간을 나쁘게 하고 간에 기름이 끼게 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정도로 하세요. 일주일에 3-4번, 30분 정도 걷기나 수영이 좋습니다. 몸무게 관리도 중요합니다. 살이 너무 찌면 간에 기름이 끼는 주요 원인입니다. 급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꾸준한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세요.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간을 보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먹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안전한 간 건강관리 시작합니다. 또는 자연 음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건강한 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꾸준한 관리로 언제든지 간을 좋게 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